루비오는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그 강제 수용소에 그 감시 장비, 그 수용 시설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 이런 걸 어떻게 창피하게 미국 기업이 팔고 있냐 이러면서 막 떠든다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는 그 미국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의원들과 행정부 핵심 관리들한테 중국 지금에 대한 경제 전쟁 이거는 장기 프로젝트다. This battle is a long-term project. 이 전쟁은 장기 프로젝트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테넷 탈출에도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터키 쥐어 터졌잖아요. 에도르간. 터키 같으면요. 지금 그 잡아놓고 있는 미국인들 한 20명 그거 다 석방하고 그다음 미국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정책 몇 개 고치면은 바로 회복돼요. 중국은 안 그렇다니까요. 중국은 지금 뭐를 요구하고 있냐면 그때 한 열흘 전 보름 전에 제가 센설출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미국의 경영대라 그러면 제일 좋은 탑2가 하버드하고 워튼을 꼽잖아요. 하버드와 워튼 두 개의 경영대를 꼽는데 그 워튼의 학장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요새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보면 냉전 생각이 난다. 지금 중국과의 이 무역전쟁이라는 게 그냥 그러니까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라 중국 보고 그러니까 일당 독재 국가주도 경제개발 모델을 포기하라란 얘기고 중국 보고 너희 첨단 기업 사냥이나 첨단 기술 사냥지를 멈춰라란 얘기다. 아주 근본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대립은 냉전 대립처럼 오래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 사람 당연히 PC 좌파 쪽일 거예요. 워튼의 학통이 보통 많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일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터키와 달리 너 체질 바꿔라 이 소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요구가 그냥 뭐 무역 적자 좀 줄여봐. 아니 무역 적자가 한두 푼이어야 줄이지. 보셨지만 3천억 달러가 넘잖아요. 무역 적자 폭이. 3천억 달러가 넘는 무역 적자 폭을 어떻게 어떻게 줄이냐고요. 중국 경제가 그 모양으로 생겨 먹었는데 그러면 제대로 납작 엎드려 갖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등소평과 후야오방과 조자양과 후진타오와 장쩌민이 해왔듯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은 열심히 경제적 세계 제조업의 기지 역할을 하면서 잘 협조해서 사회가 어떻게 좀 자유민주주의 방향으로 좀 이렇게 제대로 가는 이런 방향이 돼야 되는데 시진핑 체제는 이거 완전히 그냥 엇박자로 나간 거 아니에요. 대국 굴기 표방하고 중국 제조 2025라고 표방해서 첨단 기술, 첨단 기업 다 중국에 먹어치워서 미국을 테크놀로지와 과학에서 누르겠다라고 막 기업 사냥을 통해서 그렇게 표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진핑 체제 때 북핵과 미사일이 급가속됐거든요. 북핵 미사일 방치 내지 방조 내지 지원했고 그 다음에 1대1로라는 거 벌려가지고 아주 깡패 같은 행태로 중국의 그 전초 군사 네트워크를 글로벌하게 깔아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이게. 그러니까 쟤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 미국 정치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요. 공론화가 완성된다면 급가속해요. 제가 그래서 요새 굉장히 긴장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미국이란 나라 특징이 그래요. 자 보세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때 공론화가 완성되는데 3년 걸렸어요. 전쟁은 1914년에 터졌는데 미국이 참전해야 된다라고 완성된 건 1917년이라고요. 참전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도 그래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은 일부 일제에 의한 중일전쟁을 기준으로 하면은 1937년에 터진 거고요. 독일에 의한 전쟁 발발로 기준으로 하면 1939년에 터진 거예요. 근데 미국이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 태평양과 유럽에 걸쳐서 양쪽 다 빵 하고 참전한 거는 1941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기준으로는 2년 한 2, 3개월 늦은 거고요.
이 태평양 아시아 기준으로는 4년 한 5, 6개월 늦은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그동안 뭐 하냐? 그동안 공론화되는 거예요. 야, 우리 싸워야 돼? 야, 거기까지 만리타양까지 가서 그 짓 해야 되냐? 우리 좀 그냥 편하고 행복하게 해피하게 그냥 좀 살면 안 돼? 뭐 이런 그 기본적인 그 편안함과 낙관성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이게 이거 날 세워서 제대로 한번 맞결어서 제대로 무릎 꿇려야 되는데 이 생각, 이 공격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임신 기간이 길어요. 이거 없이 들어갔다가 작살난다가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은 원래 그러니까 세계 제2차 대전 끝난 다음에요. 이 식민지 독립하라는 말 안 듣고 개긴 데가 프랑스예요. 미국이 압력을 많이 넣었는데 프랑스는 말을 끝까지 안 들었어요. 끝까지 안 든 이유가 뭐냐? 명분이 뭐냐? 야, 우리가 식민지 독립시켜주면 프랑스 내 좌파들이 막 우파가 기가 꺾이기 때문에 좌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프랑스가 공산화돼. 그러니까 우리는 대외정책 니들 간섭하지 마. 그러고 프랑스가 딱 예외를 했다고요. 그래갖고 북아프리카에서 민족해방전쟁 터져갖고 알제리, 튀니지 다 잊어버렸잖아요, 프랑스가. 그 다음에 저기 인도차이나 그 프랑스 식민지거든요. 거기서 민족해방전쟁, 급진 민족해방전쟁 터져가지고 이제 60년대 초가 되면 이제 완전 쥐어 터져서 이제 폐색이 짙어진 상태가 됐다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인도차이나 공산화되면 큰일 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얼결에 끼어 들어간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죄송한 말인데 저 똥은 프랑스가 싸놨고요. 미국이 그 똥 잘못 치우다가 온몸에 똥범벅된 거예요, 저게. 그래서 베트남을 보실 때는 프랑스 욕을 좀 하셔야 돼. 미국 욕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 공론화 준비 안 돼 있고 명분이 확실히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어 들어갔다 작살난 거라니까요. 그냥 끌려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공론화가 그렇게 중요해요, 미국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아프간이요. 저거 공론화 순식간에 이미 돼 있었죠. 왜냐면 저게 아프간이 2000년 아니에요, 저게? 아프간 2000년이잖아요. 2001년인가? 2001년이다. 2002년인가? 저게 뭐야, 9.11. 이 9.11이 2001년 아닌가? 9.11 때 미국 본토에 있는 무역센터 2개를 민항기를 들이받아서 그라운드 지로라 그래서 완전히 뭐 폭삭하게 하고 수천 명 죽어버리니까 미국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야, 저기 급진주의, 근본주의 이슬람 테러 단체는 미국 안에서 싸우려 그러면 안 돼. 그 걔들의 온상지가 되는 데를 가서 작살내야 돼. 이게 기본 마인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탈레반 쟤들 사고 칠 놈인데 저거 접으셔야지. 아프간 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공론화가 100%, 200% 돼 있는 상태라고요. 2차 이라크전도 똑같잖아요. 1차 이라크전하고 다르잖아요. 1차 이라크전 때는 왜 일어나냐면 1993년인가 1년인가죠. 사담 후세인이 이끄는 이라크군이 쿠웨이트를 점령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공론화 안 돼 있는 상태니까 무슨 짓을 했냐. 미국이 딱 참전해서 쿠웨이트에 있는 후세인 이라크군 작살내고 이라크군 딱 철수하니까 쿠웨이트 다시 원상회복시키고 빠져나왔다고요. 1차 이라크전 때. 90년대에는. 2차 때는 다르죠. 2차 때는 그냥 후세인을 쥐어 팬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 정도 이라크가 인구가 한 2, 3천만 이상 될 거예요. 저 정도 큰 나라가. 저희 아랍권에서는 사우디 다음으로 사우디만큼 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모나 이런 게. 근데 사우디는 석유가 많이 나고 이라크는 덜 난다고요. 그러니까 저 정도 규모의 나라가 저게 테러리스트 애들이랑 같이 놀고 저게 저 사고 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개고생 하더라도, 이라크 건드리면 개고생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1차 때, 왜 그러냐면, 1차 때, 야, 그 흉악한 사우디 흉악한 그 후세인, 그거 왜 작살 안 냈냐? 이렇게 막 비판이 왔는데도 그 비판이 씨가 안 먹은 게, 후세인 정부는요, 세속 정부예요. 즉,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에 의존을 안 해요. 세속 이데올로기인데 뿌리는 순이에요. 다수파. 그러니까 뭐냐면 후세인 같은 순위 세속 정부, 순위의
세속 독재 권력은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시아파,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쿠르드는 이거 종파를 안 따져요. 그 아랍 사람들 얘기 관점에서 보면 쿠르드는 시아인지 순위인지 중요하지 않다예요. 쿠르드는 그냥 쿠르드일 뿐이다. 실제로 그래요. 좀 성향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다고요. 그 종파 안 따지고. 그러니까 쿠르드, 인종적이죠. 그 다음에 시아, 순위 이 셋을 묶어서 타협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후세인이 한 짓이에요. 지금 시리아도 똑같아요. 시리아도 그 세속인데 독재고 기반이 순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고 독재 권력 체제가 자기 아래서 쿠르드, 아르메니아, 시리아, 기독교, 시리아 기독교, 시리아 순위 이슬람, 시리아 기독교 이 너댓 가지를 묶을 수가 있었다고요. 왜 난민이 많이 발생했냐? 이 독재 정권에 치받은 게 수니파 근본주의 세력이거든. 프리시리안 아미인가 그 FSA가 그런 성격이에요. 근본주의적이에요. 이슬람, 순위 이슬람 근본주의 과격파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시리아 기독교인들이 다 튀어나온 거예요. 쟤들 정부 잡으면 우리 죽인다 이거지. 이상하죠. 시리아 기독교인들이 독재 정부를 용인하고 있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세속 독재 정부가 자기들을 보호해 줬으니까. 이라크 똑같아요. 세속 독재 정부가 후세인의 세속 독재 정부가 그게 다수파인 순위 기반이기 때문에 오히려 순위 시리아 순위 시아 쿠르드를 이렇게 얼레벌레 하나로 엮어놨던 동아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2003년에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저거 깨뜨리면 저 동아줄 끊기니까 이제 내부 막 투쟁 심하고 내부 내전 얼마나 심했어요. 서로 잡아서 드릴로 몸에 구멍 뚫어 죽였잖아요. 서로. 지금도 잡아 죽이고 서로. 저거 사회가 완전 폭발해서 다 산산이 갈라질 것 같은데 라는 위험을 각오하고 후세인을 친 거예요. 왜냐? 저거 내버려뒀다간 온상된다 이거지. 테러에. 칠 때 거짓말 명분 달았죠. 뭐예요? WMD 대량 살상 무기를 후세인이 개발해서 비축하고 있다. 까봤더니 안 나왔어. 그래도 아무도 책임 안 지죠. 너 왜 거짓말했어 해갖고 불려가서 닭달당하고 청문회 당한 건 누구예요? 존 볼튼이에요. 지금 안보보좌관 존 볼튼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 이 거짓말을 틀어준 사람이라고요.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 왕창 비축하고 있다는 거짓말의 진원지 중에 하나가 존 볼튼이에요. 지금 안보보좌관. 무시무시한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뭐였어요? 그거 WMD 안 나오면 어때? 그냥 국민들한테 WMD 있다 그러고 주장하고 그래 국민들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라크 치는 거야. 그건 다 알아. 거짓말이어도 상관없는 거야. 왜냐? 쟤들 결국 테러 온상 될 텐데. 그거 국민들이 다 아는데. 하나의 징검다리 명분 미끼가 필요할 뿐이지 그 미끼가 진실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WMD는 말하자면 존 볼튼이 사용한 타블렛 피스예요. 혹은 시리아 침공주의자들이 이라크 침공주의자들이 사용한 타블렛 피스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는 거야. 다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 그 일단 명분 필요하니까. 그 일 저질러 놓은 다음에 자빠졌는데 뭐 운영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이라크를 지금까지도 미국이 운영을 해오는 건 그동안 민주당 정부도 있고 뭣도 있고 그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저거 내버려두면 테러 온상이다. 우리가 가서 평정한다. 저기서 테러의 씨앗이 자라갖고 미국 본토를 덮치는 걸 기다리느니 우리가 가서 병사들 죽어가면서 저게 운영해서 저기서 시스템 빌딩 하는 수밖에 없다. 그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우리는 핵 보유 강국이고 미국을 타격할 수 있게 진짜 겁대가리 없는 소리라고요. 존재하지도 않는 WMD가 있다고 주장해갖고 쳐서 요리를 했는데 자기 입으로 나 다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으니 무식하면 뭔 짓을 못합니까? 한마디로.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문맥을 깔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에 의한 중국 길들이기가 이제 담론화되고 여론이 이제 공론화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공론화가 어렵지 공론화가 한번 딱 되고 나면 중국 길들여야 돼. 미국 지금 국회의원들이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 중국에 감히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넘보려고 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공론화 됐다는 얘기거든. 공론화 되고 나면 급가속해요. 미국은. 공론화까지가 시간이 걸리지 공론화 딱 되고 나면 템포가 무지하게 빨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거기다가 이제 이게 또 북핵 문제랑도 직결돼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공공연하게 나온 소리가 야 평양 쟤들 시진핑 특수행동부대 아니야? 우리는 시진핑 중국이 왜 평양과 같은 특수행동부대까지 필요로 하지? 이 짓 하니까 필요해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라고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거기 어디야? 저기 중국하고는 뭐 택도 없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택도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 베트남하고 이게 남사군도인가 뭐 그런데 이게 필리핀하고 중간쯤 되죠.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중간쯤 되는데 아니에요. 여기다가 저기 콘크리트로 비행장 만들었어요. 시진핑이가. 이런 적이 없다고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 짓을 하면요. 저건 도발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전부 배 다니는 길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짓을 하니까 이런 짓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기 든든한 깡패 하나, 무력부대 하나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냐면 저 무력부대로 북한을 키운 것 같은데 요즘 이렇게 본다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핵 실험 6번 중 4번이 시진핑 체제에서 이루어졌어요. 북미사일의 급속 발전 역시 시진핑 체제에서 이루어졌어요. 거기다 시진핑 체제는 이런 짓을 아까 생각구 열도, 남사군도 이런 데서 하듯이 이게 기본적으로 모택동이나 스탈린 전체주의로 복구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거에 그냥 행동부대로 북한이 꽉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야. 김정은 쟤는 왜 시진핑만 만나고 하면 태도가 불량해지냐? 이게 미국 트럼프가 처음에 북미북 정상회담 취소할 때 한 얘기 아니야. 트위터에서. 그 다음 트럼프 최근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중국과의 무역전쟁 이후에야 북한이 좀 말 들을지 모르겠다.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왜냐면 중국과 무역전쟁은 아까도 봤잖아요. 장기화되잖아. 그러면 그렇게 장기화된 게임, 앞으로 2년, 3년 갈 게임이 끝난 다음에 북한이 좀 고분고분해질 것 같아. 이 얘기는 뭐예요? 거꾸로 말하면 북한은 먼저 무력으로 손봐야겠는데 그 소리죠. 시간을 계속 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무역전쟁 이후 중국이 북한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트럼프 말 아니에요. 최근에. 이 메시지는 그거예요. 북한이 너희 김정은이 니들이 지금 시진핑 중국의 특수행동부대인데 지금 중국과는 장기적인 힘겨루기 가야 돼. 너희 어떡할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 보통 아닌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보통 아닌 사안인데 저는 굉장히 그래서 좀 겁이 나가지고 사실은 많이 좀 이렇게 좀 긴장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꼴이 돼버렸냐면 중국 길들이기와 평양봉계 북한 해방이 패키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중국의 1대1로 전략을 위한 특수무력부대다. 아까 남사군도에 비행장 닦고 이런 짓을 저지르기 위한 특수무력부대로 북한이다. 그리고 미국과 각을 세우는 그 극단주의적인 국가, 이란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런 데에 미사일 기술 제공하고 뭐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기술 제공하는 거 다 북한에서 악역시킬 수 있는 그런 특수 작업 부대가 돼버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북한이? 이렇게 보고 있다고 미국이. 그러니까 폼페오 이번에 방북 취소하는 그 직후에 중국이 이렇게 딱 겨냥해서 공개 발언하면서 트럼프가 날린 트윗을 보세요. 나 여전히 김정은이랑 잘 지내고 싶다. 이런 트윗을 날렸거든요. 이거 뭐예요? 야, 정원아.
우리 너 패고 싶지 않거든. 너 확실히 줄 서 임마. 이 얘기라고요, 이게. 그래서 뭐 머리털이 쭈뼛하다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판인데 이 중국과 미국이 저런 대립 관계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이 중국을 아주 장기적으로 지금 밟아서 패겠다고 나섰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 조야의 입장이 공론화돼 가고 있고 공론화 이미 거의 완성됐고 거기에 북한은 중국의 그런 위험한 국제전략 게임의 특수 행동부대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평양을 방문한다? 그거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방문해도 좋고 안 방문해도 좋고 개인적으로는 다 좋아요. 어느 길로 가거나 해법은 있으니까. 근데 운명의 선택이겠죠. 문재인의 운명적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이 평양 붕괴와 북한 해방이 이제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그러면 거꾸로 만약에 평양이 붕괴하고 북한이 해방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는 중국 길들이기의 어떤 핵심적 조치가 돼버려요. 중국인들에 대해서 이건 정치 심리적 원자폭탄이라니까요. 아니 북한이 어느 날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을 향해서 확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연 경제성장 15% 20%씩 막 성장을 해서 한 10년 만에 뭐 저기 뭐야 뭐 국민소득 지금 기준으로 한 5,000불 6,000불 그거 불가능한 얘기 아니잖아요. 뒤에 대한민국이랑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자유민주 노스코리아가 커나가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서 뭐 그냥 남북 주민이 수시로 만나가지고 그냥 쎄쎄쎄하고 그러면서 야 우리 언제 서로 국민투표에서 서로 같은 자유민주주의고 같이 세계시장 속에서 사니까 언제 연방제로 한번 가볼까. 그리고 그게 무늬만 연방제 아니면 진짜 중앙집권 한번 해볼까 나중엔 뭐 이런 얘기를 막 그냥 남북한의 자유민주 시민들이 막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고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보거든요. 제가 그런 말 여러 번 들었어요. 여기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한국의 수준과 청결도, 생활수 이런 걸 보고서 여긴 선진국이야 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걸 얘기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개멸시하는 자기들의 시다발이었던 북한이 대한민국을 모델로 해서 자유민주 노스코리아로 등장해가지고 급속 발전하는 걸 보면 중국인들에 대한 중국인들의 정치 심리가 어떻게 바뀌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계산을 미국이 안 할 리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그럼 팔짱 끼고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상황은 벌어져요. 어디까지 벌어지냐? 자, 여기서 대중 경제 폭격 우리랑 관계없이 벌어져요. 중국 길들이기 우리랑 관계없이 벌어져요. 평양 붕괴 북한 해방 우리랑 관계없이 벌어져요. 우리랑 딱 관계 포인트 되는 점이 대한민국 정비예요. 대한민국 물론 그 정도 상황 막 진행되면요. 여기 그냥 이제 조중동부터 김무성, 유승민부터 전부 자유민주 투사돼 갖고요. 나는 날 때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하고 이제 튀어나와 갖고 온갖 이제 투쟁적 캐모플라지예요. 제가 김무성이란 거 악연인데 원래는 악연 아니었어요. 별로 제가 저는 정치할 생각도 없고 정당 생각이 없으니까. 언제부터 악연이 됐냐? 2012년 11월 달. 이 사람 선대본부장을 하는데 2008년 광우병을 얘기하면서 그때 공권력으로 쓸어버려야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야 미친 사람아 지금이 무슨 선거판인데 공권력을 동원해서 2008년에 유모차 부대랑 철 모르고 튀어나와서 선동당에서 튀어나온 어린애들 쓸어버렸어야 돼. 방패로 찍고 너 지금 그 말 하냐? 너 선거판에서 그게 선대본부장이 입 터졌다고 할 소리냐 그러고 제가 신문 칼럼에다 그냥 쥐어 박아버렸죠 한번. 쌍욕 섞어서 쥐어 박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악연이에요 그 사람이랑.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강성 이미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에 공권력으로 전투경찰 방패로
그 유모차랑 그 철없는 중고생 애들 머리를 찍어버려야 됐습니다. 이 소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럼 평양 붕괴하고 중국 길들이기 상황 가면 그런 류의 사람들이 뭐라고 입 터졌다고 주장할 거예요? 뻔한 거죠. 이제 온갖 우파 코스프레, 온갖 자유민주 코스프레는 다 하는 거야, 이제. 그걸 또 조중동은 이제 공범관계에 있으니까 탄핵돼. 엄청 부풀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판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요. 오케이. 우리의 정신과 가치는 어디다 박아놓을 거냐는 거죠. 국회의원 빠찌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가서 또 한 10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김근혜 탄핵해요? 20년 지난 다음에 이근혜 탄핵할까? 30년 지난 다음에 박순실이 만들어내고 50년 지난 다음에는 뭐 김태민이 악령 이런 얘기 할까요? 그런 야비한 폭도스러운 행태가 다시는 이 나라에서 반복되지 못하도록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문화가 정신문화가 좀 한 단계 높아가게 하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 문제는 우리한테 달려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못 풀면 대한민국은 친미 이류 한반도 돼요. 자유민주 사우스 코리아와 자유민주 노스 코리아는. 이 문제 우리가 풀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현대 문명에 대해서 가치와 관점을 함께하는 한미동맹 한반도가 되는 거예요. 가치 관점 기반 한미동맹 한반도가 되는 거예요. 자, 가치와 관점이 어떤 면에서 미국을 더 능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동질적이잖아요. 우리는 남북 털어서 8천만 명의 2만 5천 년 이상의 세월 동안 한 공간에서 다져져온 동질적 뿌리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도성이 강해요. 동질성이. 서로 눈짓 한 번으로 서로 뭔 말인지 그 뉘앙스를 바로 주고받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현대 문명에 내장된 가치와 관점을 내재화시켰을 때 8천만 명이 그 8천만이 어떤 용사의 역할을 하겠냐고. 인류를 위해서, 문명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그런 가치 관점 기반의 문명을 위한, 인류를 위한, 세계를 위한 한미동맹 한반도가 될 거냐. 아니면은 또 50년 후에 또 최태민이 아니라 이번에 김태민이 최순실이 아니라 뭐 김순실이 내세워서 또 50년 후에 박근혜 아니라 김근혜를 또 탄핵해서 말도 안 되는 개소리 가지고 30년 40년 콩밥 먹이고 등짝에 칼질하는 그런 야비함을 반복할 거냐. 그것은 우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한반도가 리셋되는데 어차피 리셋될 때 그 품질이 어떻게 될 거냐, 그 장기적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는 저 같은 사람, 또 이걸 보시는 사람, 또 안 보시더라도 한국인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요약하죠. 대중경제 폭격 지금 장기적으로 진행되고요. 중국 길들이기 장기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습니다. 평양 붕괴 일어나고요. 북한 자유민주주의 세계시장을 향한 북한 해방 일어납니다. 그것도 우리 의사랑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거대한 변화가 서로 맞물려서 일어날 때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와 정치가 격변을 겪게 됩니다. 거기까지도 외부적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 격변이 어떤 품질, 어떤 내용, 무엇을 지향하냐나 무엇을 이뤄낼 것이냐는 우리한테 달려 있어요. 그 점이 우리한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친미 이류 한반도가 될 거냐, 혹은 미국이 개척한,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기여해온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세계시장, 인간존엄성, 경제발전, 이러한 가치와 관점에 기반을 해서 미국과 함께 인류와 세계와 문명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인, 한반도가 될 거냐. 그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품격, 품질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같이. 굉장히 암담하고 암울하고 참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세월이지만 고민을 하다 보면 길이 보일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